북녘땅 장산고지 불과 16km 거리 앞에 있는 백령도. 남북 분단의 아픔이 서린 곳이지만 천연기념물 사곳해변과 콩돌해안, 머리털처럼 뾰족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명승 두무진까지 발을 내딛는 곳마다 관광 자원입니다. 두무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명승지 8호이면서 서해의 해공강으로 불려지는 멋진 절경을 이렇게 저희가 좀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서북단의 백령도부터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 최남단 마라도, 그리고 동해 울릉도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섬은 유인도 470곳을 포함해 3,3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섬은 오랫동안 고립과 서해, 천시의 공간이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진행된 해양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과 섬을 비우는 공도 정책은 오랜 시간 부정적인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1980년대 들어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어진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30년 넘게 시행돼 왔지만 선착장이나 다리 같은 편의시설 위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의 부재는 섬을 떠나는 이도의 삶을 부추겼고 섬 인구는 전국을 통틀어 85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든 라면 하나를 사들여 일단은 나가서 사와야 돼요. 그 안에서는 여기서는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은 엄청 불편해요. 여기서는 바다에도 다니고 옛날에 농사도 조금 짓고 그랬지라.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라.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 제정은 주민의 섬에서 국민의 섬으로 조명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됐습니다. 이제 섬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 2013년 완공된 해남 화봉항입니다. 신안 장산에서 육지까지 기존 항로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며 5억 원이 넘는 항구 공사비는 신안군이 부담하고 도로는 해남군이 개설했습니다. 여객선을 취항시키겠다던 해남과 신안군은 그러나 수년째 항구를 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산 여객선 다닌다 했는데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객선 안 타요. 이처럼 서너 시간씩 운항하는 노선을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항로는 신안 신의하이에서 진도 쉼이, 신안 고이에서 무안 운남 등 적지 않습니다. 연륙 연도교 등 노선 변경 사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여객선 노선과 육지 교통과의 연계 등 국내 전체 섬 교통수단에 대한 실태 조사나 종합 진단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운항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안 할 때도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이후 법률 개정에 따라 수송수요 제한 조항이 사라진 면허 자유 공모제가 도입됐습니다. 운항 능력과 자본금만 갖추면 현실에 맞게 가까운 항로 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좀 더 어떤 그런 면밀한 조사를 할지 어떤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제 우리 실제 우리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우리 국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과 좀 협의를 하면은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또 효율적인 어떤 그런 항로 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9개 항로의 시범 사업에 이어 내년부터는 여객선 중공영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 연속 적자 항로와 1일 1회 운항 노선이 우선 대상입니다. 반세기 전 짜여진 틀을 토대로 현재 운항 중인 목포와 여수, 완도항의 여객선은 52개 항로에 92척. 노선 신설도 자유롭고 중공영제까지 도입됨에 따라 더 늦기 전에 여객선 항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섬 주민들에게 백길 불편만큼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서해 멍해를 닮았다는 강진 가우도입니다. 출렁다리가 놓이고 국내 최장의 집트랙, 낚시공원에 특산빵인 황가오리빵이 등장했습니다. 10여 가구가 사는 이 섬마을은 남도답사 1번지 대표 관광지로 한 해 1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바다도 잔잔하고 그냥 주변 풍광도 좋고요. 다리도 길어서 걷는 맛도 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처럼 섬은 이제 관광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섬의 60%가 몰려있는 전남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관광객이 2배가량 늘었고 경남 등
대부분 섬 지역도 비슷합니다. 섬의 가치를 실제 성장 동력으로 이끄는 건 결국 국가의 정책입니다. 인프라 확충은 기본이고 여객선 공영제 등 접근성의 개선, 마리나역 구축과 해안길 연계 같은 섬 특성에 맞는 개발, 문화, 생태, 관광자원 활용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관심, 투자가 필요합니다. 부처별로 따로 국밥식으로 진행 중인 정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토 자원으로서의 섬은 현재 살고 있고 지금 찾는 이들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행복이 미래에도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 섬발전 종합대책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책에 한 1조 5천억 원 이상의 그런 투자 계획이 담겨 있는데 이 섬을 단순히 이 인프라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소득도 증진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또 국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기반으로 친환경, 나아가 체험과 치유까지 이른바 6차 산업의 공간으로 미래 섬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섬과 관련한 정책은 제안부터 결정 과정까지 섬을 간직하고 지켜온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핵심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도 동서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섬과 해양의 토대 위에 이루어져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일본 류쿠대 히로시 가가츠 교수는 오키나와를 고립된 섬이란 제약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인구는 2배 이상 늘었고 1인당 소득도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작은 섬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아 섬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평가했습니다. 오키나와를 찾는 관광객 수가 연간 900만 명, 관련 일자리가 10만 개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한 섬 관광이 섬 인구와 생활 수준 모두를 유지하는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섬의 기술로 초파리 박멸과 지하댐, 해양 심층수 이용,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기술들을 주목했습니다. Island people take initiative to develop its own industry, particularly tourism and also agriculture and fisheries. In this way, they can sustain the economy, society. 유럽은 섬을 육지에서는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생태 지식의 저장소이자 영토란 인식이 강합니다. 섬의 풍경과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국경을 초월해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과 경제, 관광, 환경과 에너지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Not only economic sector, but also the agricultural sector, the social sector, the health system, transports, environment and energy. All these sectors are very relevant for island environments. 이들 두 지역 사례에서 보듯 섬은 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더 나아가 섬을 끼고 있는 모든 나라의 공통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섬의 날 제정을 계기로 이제 걸음마를 떼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우리나라 섬은 유인도 470곳을 포함해 3,300개가 넘습니다. 풍어제와 별신굿, 독살 등 각 섬마다 독특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통이 불편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소외됐던 섬. 도서개발촉진법과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연륙연도교와 선착장 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이 가고 싶은 섬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섬을 찾은 관광객은 659만 명으로 10여 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섬 발전 지원 센터를 설립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를 통해서 민간의 전문 인력이 함께 연구하고 일을 시작해서 더욱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섬을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섬을 살리는 데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살아있는 섬과 살기 좋은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드는 복합적인 섬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섬의 날을 제정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시도입니다. 단순히 섬의 편의시설만을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섬의 생태와 관광,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지와 나쿠지의 대명사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이런 단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전은 시작되고 그 내용을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그동안 육지에만 한정됐던 관심의 절반이라도 섬으로 향해야 합니다. 섬은 대한민국 해양 영토의 주권을 쥐고 있는 중심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섬의 날 제정을 계기로 잠재의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목포 MBC가 섬의 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건 지난 2016년 8월. 2년 만에 도서개발촉진법 개정과 함께 내년 8월 8일을 제1회 섬의 날로 탄생시켰습니다.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섬 사람들의 자부심을 높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섬의 날을 1년 앞두고 목포 MBC는 전라남도와 함께 작은 섬 큰 이야기를 주제로 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영국과 일본 섬 연구 전문가들과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등 국내외 석학들이 섬 정책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일본 류큐대 교수는 지역민들의 요구로 섬의 날이 제정된 건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Usually this kind of a national day is, established by national government. But here it is established by local people. So in this way, a local initiative is very important and very significant. 이 자리에서는 섬의 날 제정 유공자인 행정안전부 이효영 사무관과 목포포럼 상임대표 등 6명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섬들이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으로 발전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8월 8일에 처음으로 열릴 섬의 날 기념식이 섬의 미래를 위한 특별한 출발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가칭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섬의 65%를 가지고 있는 전남, 그리고 그 섬 65% 중에도 80%를 보유하고 있는 목포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섬 사람들이 생일날을 맞이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섬이 이제는 제 가치를 발휘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섬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동안 섬의 날 제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적은 섬에 사는 사람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적은 섬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땅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겠습니다.